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Take 5. 데이브 브루백 예, 데이브. 의 오케이. Take 5.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네. 그죠? 근데 많어. 뭐 다 많이 다 팔렸다고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하는데, 이 곡은 정말 재즈 그러면 Take 5. 그쵸? 그 말이 나와. 재즈를 싫어하는 제 아내도 아까 차 안에서 이거를 틀었더니 이거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 알지? 막 이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데이브 브루백이 백인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브 브루백 쿼텟 음악의 특징이 재즈 그러면 저 브루지하다. 이게 이 브루스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니까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덜 브루지해. 예. 그리고 클래식하고. 그렇지. 예. 원래 데이브 브루백이 클래식 전공을 했으니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50년대 재즈 광풍이 불 때 관심은 있었는데 뭔가 지금 안 맞는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데이브 브루백이 사실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갖고선 그 백인들한테 재즈의 문을 열어줬던 예. 장본인. 어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재즈는 약간 어두컴컴한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서 연주하는 음악이었는데 백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재즈를 좀 끌어올려서 50년대에는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하고 해서 재즈를 알리려고도 그리고 재즈의 이미지를 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도 많이 노력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케네디 센터 명예 전당에 올라갔는데 데이브 브루백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얘기가 재즈를 알지 못하면 미국을 알 수 없고 그렇죠. 네. 데이빗 브루백을 모르면 재즈를 알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 시작되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다 들어보신 음악일 거예요, 거의. 근데 재즈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음악이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첫 번째 소개했어야 될 곡 중 하나인데 조금 그렇죠.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앨범은 59년도에 발매된 타임 아웃 앨범의 세 번째 곡 테이크 5. 폴 데스몬드 이 쿼텟의 알토 색스폰을 부는 폴 데스몬드 작곡이잖아요. 조 모렐로 드러머가 그 드럼 악보를 만들었는데 특이한 박자. 그 당시 사용 많이 안 하던 거의 재즈에서는 하지 않던 4분의 5 박자. 4분의 5 박자. 그 드럼 악보를 조 모렐로가 만들었고 거기에 멜로디를 두 가지를 폴 데스몬드가 만들었는데 폴 데스몬드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 만들 당시에는 그냥 앨범의 한 수록곡이었고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확 히트를 한 곡은 뚜껑을 열어보니 테이크 5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멜로디 리듬 패턴이 굉장히 간단해요. 들어보시면 따다다다단 딴딴딴. 근데 이 원래 데이브 브루백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나 메모를 하나 했는데 도파 데파 데파 도파 롬 밤밤밤 이렇게. 근데 우리 귀에는 뭐냐면 따다다다다 딴딴딴 따다다다다 딴딴딴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 박자란 개념이 4분의 4 박자는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왈츠풍이라고 하는 4분의 3 박자 근데 이거는 같은 홀수 박자인데 4분의 5 박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떤 건지 전 잘 감은 안 오는데 일단 음악을 들으면 기존의 이런 재즈에서 사용하던 거랑 약간 감이 다른데 왠지 어려운 박자 같은데 멜로디나 이런 게 쉽게 들어와서 이 곡이 히트한 것 같아요. 앞에 엇박자가 하나 들어가요. 예. 4분의 4 박자. 근데 이게 행운이면 행운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브 브루백이 유라시아 공연을 하면서 터키 음악, 민속 음악을 갖다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새롭게 들려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건너와서 멤버들이랑 같이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선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은 터키의 그 민속 음악을 듣고 그 박자의 착안해서 만든 곡은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인데 블루론도 알락턱. 그래갖고 이 곡은 8분의 9박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테이크 5는 4분의 5박자고 그 당시 이런 홀수 박자들은 재즈에서 사용을 안 했다고 하고 또 블루론도 알락턱 이 곡은 8분의 9박자로 가다가 스윙하면서부터는 4분의 4박자로 왔다가 또 다시 8분의 9박자 이걸 3번 반복한대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반인 수준에서 들으면 저는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되게 특이한 리듬이 나오다가 친숙한 리듬이 나왔다가 그거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나온.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구적인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던 방식인가 봐요. 50년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가 재즈의 주류를 이뤘던 게 그 시절에는 사실 재즈가 댄스 음악이었죠. 빅밴드 기본이 물론 이제 비밥도 시작되고 뭐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이 4분의 5박자가 춤곡으로 이게 말이나 돼? 하고서 내놨는데 그러게요. 왜 못 춰? 하고 다들 춤을 췄답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제목에 관한 거는 이제 얘기했지만 테이크 5가 4분의 5박자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테이크 5가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야? 라고 말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재즈는 이 녹음할 때 기본 멜로디 악보는 있지만 즉흥 연주 때문에 늘 연주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연주가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첫 번째 녹음을 테이크 1, 두 번째 녹음 테이크 2, 세 번째 테이크 3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녹음이라서 테이크 5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예. 4분의 5박자에서 테이크 누군 뭐 5분간 쉬자 뭐 이런 뜻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5박자로 가자. 테이크 5. 그래서 테이크 5인 거더라고요. 예. 음악 들어보시면 데이브 브루백이 피아노를 치고 네. 그리고 폴 데스몬드가 알토 색스폰을 부는데 알토 색스폰 연주가 사실 압권이에요. 네. 거의 요 멜로디 곡에 어떻게 저런 멜로디가 나올 수 있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매끄럽게 빠져요. 뭐 그냥 달빛 위를 갖다가 이렇게 쫙 미끄러져 가는 듯한 그런 질감. 근데 그 폴 데스몬드가 77년에 죽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죽으면서 이 테이크 5의 저작권을 미국 적시자 협회에다가 기증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또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기부 안 했으면 자손들한테는 큰 재산이 됐을 텐데. 재산이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악이 더 의미가 있어져요. 그 폴 데스몬드의 그 기부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처음에는 약간 뭐 그냥 앨범에 넣는 한 곡으로 작곡을 한 건데 나중에 히트를 했는데 폴 데스몬드가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에 누가 존슨사의 면도기 하나를 사주면은 저작권을 넘길 수도 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아무 생각 겁니다. 없이 이게 뭐 노래 되겠어? 이게 뭐 사람들이 듣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터진 거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그게 뭐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대로 성공이 돼요. 대개 보면 이렇게 우연하게 생각지도 않은 게 터져 나오죠. 왜냐면 음반 한번 보세요. 옛날 음반 LP 시절에 유명 가수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음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일 미는 곡을 제일 먼저 첫 트랙에다 넣는 거거든. 그러게요.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록되는 곡들이 히트한 곡들도 많아요. 그리고 A면이 아니고 B면 저 밑에 깔린 곡이 히트한 곡도 정말 많고. 근데 이거 세 번째 트랙이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곡 하나 넣지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고. 데이브 브루백이 192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탄생 100주년이네요. 100주년이네. 예, 탄생은 100주년이고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2세까지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신 거죠. 예. 이 앨범 얘기를 갖다 타임아웃 앨범 얘기를 갖다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보면은 추상화예요. 추상화 같아. 이 추상화 같아. 아, 그 작가.
그 이 추상화 같은 거 이게 재즈 앨범에서는 아마 처음 쓰였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다미추 후지타, 예. 예. 에스 닐슨이라는 에스닐 어, 후지타. 후지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성이 사다미츠 후지타라고 그래요. 하와이 태생이에요.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렇죠. 일본계 예. 미국인이죠. 근데 이 양반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앨범 디자인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별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뭐 재미나게 아기자기하게 앨범 저렇게 잘 만들었네. 근데 이 후지타가 어떤 디자이너냐면요, 콜롬비아 전속인데 나중에 독립을 해가지고선 책 디자인도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마리오 부조의 갓파더 아시죠? 대부 하면 영화 보면 상징 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블랙 앤 화이트로. 블랙 앤 화이트라고 여기 갓파더하고 G랑 D가 이렇게 이어져 갖고선 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사실 명성을 얻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대단한 사람이죠. 갓파더 표지 책 표지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까지 관여한 후지타가 데이브 브루백 테이크 5의 자켓 디자인도 했어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59년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1959년에 되게 기념비적인 앨범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존 콜트레인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제가 뭐 메모를 해봤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존 콜트레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타임 아웃, 그리고 찰스 민거스의 민거스 아움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 찰스 민거스 앨범의 표지도 이 후지타가 추상화로 또 다른 추상화 같은 콜롬비아사 전속이었으니까 예. 그때.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했었던 아트 블레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모닝 앨범도 이 해에 나왔더라고 59년에. 그러니까 59년도가 한 10년이 그 세대가 딱 끝나는 그 59년도에 엄청난 앨범들이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재즈의 전성기고 미국 대중문화의 전성기. 예. 그리고 59년을 기점으로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모달 재즈도 이제 새로 선을 보이고 그게 이제 포스트 밥으로 쫙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고 또 가장 큰 오네트 콜먼의 The Shape of Jazz to Come 그 앨범으로 해서 프리 재즈가 또 탄생이 되고 시작된 해고. 그래서 아주 이제 재즈가 격변을 겪는 어떤 그 시점에 데이브 브루백은 또 홀수 박자와 여러 가지 변박을 사용한 이 앨범을 내므로써 그 당시에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쩌면 혼란스러운 한 해였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재즈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데이브 브루백 쿼텟이 테이크 5로 재즈를 알렸고, 그리고 재즈를 즐겨 듣던 사람들한테는 재즈가 그냥 거세게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 앨범은 웨스트 코스트에서 태동이 된 이제 쿨 재즈의 상징.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어떤 가장 기념비적인 앨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LP를 사서 듣고 이런다고 생각하면은 와 진짜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앨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들으면 뭐 2006년인가에 한국 영화에 좋은 영화들이 엄청 나왔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울하잖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뭐 이렇게 좀 꾸물꾸물하다. 개운하지가 않다. 이럴 때 테이크 5. 테이크 5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기분을 떨쳐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테이크 5가 그러면은 그때 59년에 데이브 브루백 버전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현대 음악하는 학생들도 많이 악기별로 변주를 해서 이렇게 이 곡을 듣고 있는데 한 곡 더 소개하고 싶은 테이크 5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조지 벤슨 기타 버전이 있는데 1974년 배드 벤슨이라는 앨범에 있는데요. 기타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한 사이드맨들이 되게 훌륭해요. 그때 스탄 게츠 할 때 얘기했었던 케니 베런이 피아노와 건반을 치고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 세컨 그레이트 퀸텟에서 베이스를 쳤던 론 카터가 베이스를 치고 론 카터. 스티브 겟이라고 되게 펑키하고 아주 그런 드러머가 같이 했는데 74년 앨범인데 이것도 같이 링크를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원곡 테이크 5에서 10몇 년 후에는 후배들이 또 이렇게 또 변주를 하는구나. 완전히 다른 음악 같은데 그 멜로디는 완전히 그대로 살려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흥겹게 느껴진달까? 그런 차이점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빗 브루백이 테이크 5를 갖다 이렇게 냈는데 데이빗 브루백 쿼텟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레파토리는 없나? 군 시절에 손을 다쳤대요. 예. 그래갖고 피아노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선율 위주로 피아노를 치는데 오른손이 바쁘고 막 이런데. 근데 이게 손이 불편하니까 코드로 가요. 그래갖고선 사실 그 화려한 테크닉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편곡자예요. 그렇죠. 그 재즈를 얘기할 때 재즈 곡을 얘기할 때 한 100대 명곡 그러면 꼽는 곡이 또 하나 있어요. 테이크 5 데이빗 브루백 거 중에 더 듀크. 그러니까 듀크 엘링턴을 추모하면서 작곡한 곡이에요, 데이빗 브루백이. 근데 이것도 정말 웬만한 재즈맨들 다 한 번씩 연주하는 곡이죠. 그리고 스탠다드가 된 여러 곡들 중에 본인 작곡이 아니어도 편곡. 그 당시 디즈니사의 만화 주제가들 그러니까 뭐 Someday My Prince Will Come,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런 거를 50년대 이 데이브 브루백이 디즈니사 그 곡들만 갖고 앨범을 브루백 딕스 디즈니인가 하는 앨범도 내서 그런 것들이 스탠다드화 되는데도 가장 제일 처음에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테이크 5 재즈 이런 경계 없이 허들 없이 즐길 수 있는 곡이에요. 네. 정말 좋은 곡입니다. 자, 그럼 테이크 5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그러시죠. 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